매년 컴퓨텍스에 오지만 제가 올 때마다 정말 제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그 브랜드, 네, 커세어입니다. 올해도 일반인들이나 뭐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커세어의 비밀방에 제가 도착해 있습니다. 제 아래에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궁금해할 그런 신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본 건데 저거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다 봤잖아요. 이미 제 입장에서는 딱 한 문장으로 이걸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인공은 커세어. 컴퓨텍스에 많은 부스가 있었지만 커세어만큼 정말 저한테 감동을 준 부스는 없었어요. 그 감동 여러분께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LED 스트립입니다. RS350, 430 두 가지 길이로 나오는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ED 스트립은요, 여기가 아마 얇을 거예요. 두께가 얇고, 그리고 위에서 봐도요, 여기가 실제로 장착을 해보면 RGB LED 모듈들이 뭉쳐서 좀 짜쳐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은 뭐 RGB 제가 싫어하는 사람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RGB에 심취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대체 모든 회사들이 RGB 만드는 그 학벌 좋고 막 배운 게 많으신 분들이 왜 RGB LED 모듈이 다 뭉쳐져 있는 걸 개선을 하지 못할까? 왜 면발각 느낌의 그 고급스러운 LED 느낌을 구현해내지 못할까?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커세어가 그걸 해냈습니다. 괜히 두꺼운 게 아니고요. 네, 이 제품은요, 부착이 됐을 때 이 LED 모듈이 뭉쳐 보이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진짜 면발광 같아요. 수입차의 그 후미등 같은 면발광. 네.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실제 빌드를 딱 했을 때 똑같이 LED가 나온다고 해도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350이랑 430 두 가지 버전이 제공되기 때문에 케이스의 크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 연결 방식이 지원이 됩니다. 일반적인 마더보드 포트에 꽂는 ARGB가 있고요. 당연하게도 커세어 제품이라서 IQ 링크가 지원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파워 케이블에도 RGB 스트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 케이블이 진짜 엄청나게 부드럽거든요. 이게 보이세요? 웨이브 치는 거 이거? 거의 반건조 오징어 수준으로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케이블, 이 파워 케이블은요, 이런 각도로 우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체 내부에서. 근데 이게 너무 유연하다 보니까 이 떨어지는 요 각이 상당히 깔끔하고 아름답게 나옵니다. 되게 사소한 건데요, 저는 이 사소한 것 때문에 마니아들이 지갑에서 돈을 꺼낸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커세어가 또 해낸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리고 다음, 쿨링팬입니다. 사실 커세어 원래 쿨링팬 잘해왔어요. 여러 가지로 잘해왔는데 이번에는 더 잘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LX고요. 쿨링팬의 두께가 일반적인 120mm 쿨링팬의 두께죠. 근데 이 장착 방식은 전년도에 되겠지만 이 마그네틱 방식인데, 이 연결되는 이 자성의 느낌이 진짜 쫀득해요. 정말 쫀득쫀득 그 자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사들이 우리도 마그네틱 방식입니다, 자석식 부착 방식입니다. 근데 자석이 구성되어 있는 구역이 딱 한 군데 이렇게 턱 붙는 그 느낌이 좀 촌스러운데, 좀 뭔가 아닌데, 그런 느낌이 전달될 때가 있는데, 커세어는 상당히 쫀득해요. 이게 탁, 요 느낌, 이런 느낌 때문에 커세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되게 사소한 거지만. 그리고 RX 맥스, 자, 이거는요, 고성능 쿨링팬이 나오는 회사들에서 보통 쿨링팬의 두께를 3cm 정도로 가져가거든요. 뭐 펜텍의 T30이라든가 뭐 녹타이도 그런 게 있죠. 어쨌든 커세어도 드디어 이 두께감이 좀 두꺼워진 고성능 쿨링팬을 냈고요. 두 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블레이드가 이렇게 화이트의 반투명 버전이 있는 게 ARGB 버전, RGB 버전. ARGB 아니에요. IQ 링크 되니까 RGB 버전. 그리고 요건 논GB 버전. 저같이 똥GB 싫어하는 분들 강력 추천드리고요. 뒷면에 보시면 여기에 온도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드렸던 설명이긴 한데 한 번만 더 설명하자면, 자, 이 쿨링팬이 만약 100이에요. 후면 100이야. 여기 딱 달았어.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센서는 CPU의 온도, 그래픽카드의 온도, 어떤 칩셋, 핫스팟의 온도잖아요. 근데 얘는 내부에 있는 바람이, 뜨거워진 열기가 이리 빠지면서 그게 몇 도 정도 되는지 직접적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온도 센서가 바로 여기에 달렸으니까요. 만약 얘를 전면 흡기로 장착한다, 이 실내의 차가운 외기가 안쪽으로 대체 몇 도의 바람으로 전달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케이스를 빌드할 때 이 에어플로우가 몇 도로 들어오고 몇 도로 나가는지 이거 자체가 되게 궁금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쿨링팬은 그게 해소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네, 이거부터 할게요. 노매드. 사실 PC 게임만 게임 시장이 아니잖아요. 콘솔 게임 시장도 있고 모바일 게임 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세어가 모바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컨트롤러를 만들었어요. 보기에는 되게 무거워 보이실 겁니다. 근데 200g 밖에 안 하고요. 제가 실제로 아이폰을 장착하고 잠깐 레이싱 게임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이런 모바일 컨트롤러를 많이 써본 적은 없어요. 한 2번 써봤나? 근데 제 느낌에는, 제 그립감에는 상당히 괜찮았고, 특히 뒤에 있는 백버튼 같은 거, 여기 그 손가락 끝이 이 표면이 닿는 부분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뭔가 이 표면 처리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커세어 잘한다, 정말 훌륭한 기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여기서부터가 점점 더 여러분들의 구미를 당길 겁니다. 자, SFF 마니아분들 팬티 젖을 시간입니다. 무려 플래티넘 SFX 파워 SF1000입니다. 와, 이거는 제가 일반 부스에서 보고 와, 저게 나왔다고, 드디어 SFX 파워 규격의 1000W 플래티넘이 나왔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SFF 이 플랫폼의 케이스들은요, 이 정도 1000W 정도의 용량만 돼도요 너끈히 감당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케이스가 한 요만해요. 4090 같은 건 들어가지가 않아. 4070 Ti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 용량이 그렇게까지 고용량이 필요 없는데 1000W 정도면 너끈하다는 소리예요. 게다가 플래티넘이고 이 케이블의 어떤 앙증맞음, 이 포트의 귀여움, 이런 거 봤을 때 그 SFF를 좋아하시는 그 변태 같은 마니아분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이건 비싸더라도 거의 뭐 교복 수준으로 팔려 나갈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 메인 이벤트예요. 이게 제일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커세어가 원래 수냉쿨러 잘했거든요. 수냉쿨러 1세대부터 쭉 대표적인 어떤 아이콘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저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중구난방이 됐고 상향 평준화가 돼서 뭘 사든 상관은 없는데, 이 사람들의 수냉쿨러는 정말 마니아를 감동시키는 뭔가가 있어요. 자, 아이큐링크 타이탄 RX RGB입니다. 제가 이 수냉쿨러에 극찬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이 나사 보세요. 화이트 수냉쿨러니까 화이트 나사를 썼어. 그게 대단해 볼타야? 아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얘는요, 이 나사를 풀러보면요, 보통 이런 쿨링팬에 라디에이터에 쿨링팬 장착할 때 여러 번 돌리게 됩니다. 여러 번. 힘을 너무 많이 쪼아서 여기가 움푹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빌드하다가. 얘는 딱 2번 반만 돌리면 돼요. 일부러 이거 돌리는데 손목이 아플 걸 알고, 이런 게 부담이 되는 걸 알고 스크류의 각도의 나사를 좀 조절해 가지고요 2번 반만 돌리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게다가 일반적인 회사라면요, 우리 수냉쿨러 화이트 나왔어요. 근데 나사는 블랙을 써. 커세어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떼보면요, 이 위에 뚜껑만 화이트고요, 밑에는 그냥 쇳덩이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위에서 봤을 때 화이트 느낌을, 그 무드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아주 사소한 노력, 그게 마니아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 쿨러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제품은요, 뭐 아세텍 8세대 뭐 그런 OEM이 아니라 커세어 자체 설계한 펌프입니다. 최초예요. 커세어가 자체 설계한. 자체 설계의 이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세대 커세어 수냉 쿨러보다 최대 온도가 4도 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커스텀 수냉이 아니라 짭순데 4도가 떨어졌다?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 뭐 물론 저희가 벤치마크 하는 거 아니고 커세어의 주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저희가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보통 수냉쿨러 쓰는 분들 펌프 RPM에 따라 고주파 아시죠? 그 특유의 이 거슬리게 만드는 그 소리가 있어요. 특정 회사 제품은 어떤 특정 RPM에 그게 너무 심하니까 그 RPM을 피하세요라고 공유까지 돼. 근데 이 제품 커세어의 말로라면,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펌프에 전혀 노이즈가 없습니다. 와, 이거는 꼭 언젠간 누군가 해결하겠지 했는데 커세어가 그걸 또 해결했고요. 자, 그 위에 이게 지금 블럭이 뭐 왜 이렇게 생겼어 하실 텐데, 이건 블럭을 벗겨낸 거예요. 기본 캡은 요게 나가고요,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마그네틱까지 아닙니다. 이게 기본 캡, LCD 캡, 뭐 이것까지는 뭐 나온 지 좀 됐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다 깜짝 놀랐어요. VRM 팬입니다. 와, 이거는요, 여기다 이걸 장착을 하죠? 그럼 여러분 꽃갈콘 아시죠? 꽃갈콘 가자 이렇게 된 거. 바람의 각도가 이렇게 뿌려지는데 보통
오버클럭 좋아하시는 분들 마더보드의 VRM 전원부의 발열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그걸 잡고 싶은데 못 잡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 클럭을 좀 내리거나 양보하거나 하잖아요. 또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DDR5 저도 DDR5 온도 잡겠다고 그 한 출시된 지 10년 지난 시그마텍에 막 엄청 두꺼운 무식한 방열판이 있어요. 그걸 장착해서 달아놓을 정도인데 와 세상에 CPU 블록 위에다가 70mm VRM 펜을 되게 깔끔하게 장착되게 해놨고요. 여기가 이 반투명 화이트인 거 보면 딱 감 오시죠? 여기도 RGB LED 나옵니다. 뭐 물론 저는 안 켜고 쓸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 뭔가 룩 형태에서도 성능 형태에서도 외관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그리고 측면 보시면 여기 바람구멍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람이 퍼지게끔 유도한 거예요. 온도 잘 잡아, 감성 좋아, 어떤 편의성, 마니아들이 되게 사소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잡고 나왔습니다. 아 정말 커세어 부스에 올 때마다 제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신나고 이런 마니아들을 생각하는 실제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용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커세어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커세어 비밀 부스에서 볼트였습니다.